지금까지는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국방부를 대신해서 자료까지 찾아드렸습니다. 아직도 잠수함 어뢰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된다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뜨거운 감자인 버블제트와 음량 유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블젯, 최첨단 기술이 아니고 물리적 현상입니다. 수중에서 폭발이 벌어지며 생기게 되는 당연한 물리적 현상. 버블제트는 수밀, 그러니까 물과 닿지 않도록 밀폐된 폭약과 기폭 장치만 있다면 누구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실험 영상도 많이 있습니다. 버블제트로 선박을 격침시키려면 선박에 근접해 폭발하는 기술만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혹자는 직접 타격이 더 효과적인데 왜 비접촉 폭발을 시키냐며 비접촉 폭발 의뢰의 존재에 대해 댓글로 의혹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음모론 추종자의 상식과 달리 이미 로버트 풀턴은 무려 1810년에 토피도를 발명하고 비접촉 수중 폭발이 훨씬 위력적이며 배를 두 동강 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냈습니다. 여기서 토피도는 우리가 아는 어뢰가 아니라 현재의 계류기뢰에 가까운 모습의 수중 폭발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뢰는 1866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1918년 근접신간이 기뢰에 적용됐고 독일과 미국이 어뢰에 자기신간을 적용한 것은 1930년대의 일입니다. 표적의 혈수보다 약간 깊게 발사만 하면 어뢰가 표적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어뢰의 자기신간이 함선의 자기장에 감응하여 강력한 버블제트 효과로 표적을 두 동강 냈습니다. 설령 어뢰가 배 중앙을 향하지 않더라도 함수 혹은 한미인근에서 폭발하는 것만으로도 함선에 큰 타격을 줍니다. 독일은 1936년 배치한 G7A T1, 1939년에 배치된 G7E T2 어뢰에 자기신간을 적용했습니다. 미 해군의 마크 14 어뢰도 자기신간이 적용되어 1930년 중후반에 등장했습니다. 당시 자기신간의 신뢰성 문제로 불발률이 30%에 달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1941년 말부터 등장한 G7E T3부터는 신뢰성이 확보된 자기신간을 사용했고 미국은 1943년부터 자기신간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후 자기신간 어뢰는 활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초의 음량유도 중어뢰는 2차 대전에 등장해 100척이 넘는 격침 전과를 얻기도 했죠. 그림에 나오는 G7ES 어뢰의 T5 버전으로도 77척의 선박을 격침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초기형인 T4만으로도 23척을 격침시켰으니 초기 음량 유도 어뢰인 T4와 T5 버전으로도 연합군 선박 100여 척을 격침시킨 겁니다. 버블젯 어뢰는 전 세계 유사일의 제로입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후 최초의 음량유도 경어뢰 마크 24 피도 마인이 미군에 의해 1942년에 등장했고 2차 대전 당시 28척의 잠수함을 격침하고 대파시켰습니다. 이름이 마인, 즉 기뢰인 이유는 추측국의 음량유도 어뢰 기술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음량유도 어뢰 이전의 무유도 자기신간 어뢰 그리고 음량유도 어뢰까지 전과는 수백 척에서 수천 척에 달합니다. 잠시 돌아가서 음모론자이신 신과 안은 어뢰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천안함을 지나치는 0.6초 안에 기폭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뜬금없지만 대공포탄을 예로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대공포탄이 적 항공기를 지나가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76mm 한 포의 포고 속도는 대략 초속 900m, 항공기 동체 폭은 커봐야 5m가량이라 할 때 5m초에 불과합니다. BT 신관은 대공포탄에 원시적인 레이더를 넣어서 대공포탄이 항공기에 맞지 않고 근접 폭발하게 되는 신관입니다. 레이더의 전파를 쏘고 되돌아오면 포탄의 유효 폭발 범위 내에서 폭발하는 것이죠. 대공포탄의 속도상 그 시간은 아주 길어봐야 수 밀리초에 불과합니다. BT 신관 이미 2차 대전 때 3인치 포탄에 적용했습니다. 수 밀리초 내에 폭발하는 기술까지 있었는데 0.6초 안에 기폭하는 기술이 불가능하다는 안씨의 주장은 명백히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뢰가 음량 유도를 통해 격침시킬 수 없다는 주장과 어뢰가 적중시킨 사례는 손에 꼽는다. 그리고 버블젯은 최첨단 기술이다라는 의혹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다 사용해도 손에 꼽을 수 없는 사례를 굳이 찾아가며 말씀드렸습니다. 독일의 게벨스가 선동은
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엔 사람들은 이미 선동돼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건 모르셨을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떠도는 이야기로 게벨스가 해당 주장을 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모론의 유력입니다. 선전선동의 대가인 게벨스가 이 말을 했다고 하니 사람들은 그런 줄로 가볍게 믿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문장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번 음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모론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전문 지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을 지어내면 확인 과정이 없이 그대로 사실로 스며들게 됩니다. 음모론자분들, 인생 허비는 잊지 마시고 거짓말도 잊지 마시죠. 오늘 함장의 바다 입항합니다. 감사합니다.